네, 2024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6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그의 부인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한 해명을 실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면서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전가했냐? 공무원들한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평범한 사람이구나. 저런 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겼다는 게 참 슬픕니다. 그래도 일본을 앞지른 GNI를 갖고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인데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책임 전가하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발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반박을 하겠다는 거지 무슨 사과나 이런 건 없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따라서 그의 의문이 있다면 소관부처에 물어보라. 당시 소관부처는 문체부로 결정되었다 그랬습니다. 문체부한테 이 기내식 6천만이 든 걸 물어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방문의 가장 큰 맹점은 대통령도 아닌 여자가 인도를 가는데 왜 전용기를 이용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문체부 행사로서 문체부 장관이 갔다면은 장관이니까 1등석 정도 타고 가는 민항기 타고 갔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영부인이 굳이 간다 그러면 그도 그냥 1등석 타고 가면 돼요. 옛날에 이희호 씨도 1등석 타고 유엔 가서 연설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비행기에서 비싼 밥 먹었다라는 것만 해명하는 이런 치졸함을 문재인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문체부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문체부한테 따져라. 아니 김정숙 씨가 인도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가 동원됐고 그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어떤 룰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피해갑니다. 참 치졸한 사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그 외에는 더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비용이 많다면은 소관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탑승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식 먹을래, 양식 먹을래, 밥이냐, 빵 정도의 선택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전용기를 못 타봤어요. 그런데 과거 대통령 전용기지 2호기는 한번 2호기 쓰던 비행기는 타봤습니다. 별건 없더만요. 옛날 거라 그런지 저 뒷칸에 가니까 이제 침대가 있고 그쪽 앞에 응접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약간의 객석이 있는 그 정도였어요. 아마 보잉 747을 개조한 대통령 전용기도 여러분들 청와대를 방문해 보신 분들 제법 많으시죠?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히 좋은 밥 먹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제공하지만은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 별도로 기내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계약을 해갖고 그걸 받죠. 그걸 싣고 비행하면서 양식이냐 한식이냐 피쉬 또는 비프 치킨 이런 거 이제 물어봐서 이렇게 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요. 아마 대통령 전용기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3등석이나 보다가는 저는 비즈니스까지는 좀 타봤고
1등석도 뭐 한두 번은 타봤습니다. 1등석이 더 음식이 좋아요. 그리고 와인도 좋은 게 나오고 비즈니스석도 꽤 좋은 게 나옵니다. 비즈니스석에 타게 되면 3등석보다가도 요금이 2배 이상 비싸고 1등석은 훨씬 더 비싸죠. 확실히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뭐 음식 좋아봐야 대한민국 1급 호텔 가서 점심때 드시면 1인당 한 30만원 드실 겁니다. 뭐 그 정도 비용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3등석에서 먹는다면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한 많아야 2만원이겠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인데 한식이냐 양식이냐 뭐 수행기자나 수행원들에 똑같이 받는다는데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타면 확실히 좋은 음식 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는 김정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로 간 거잖아요. 그게 미운 거지. 그리고 찾다가 이제 기내식도 이렇게 비싸게 먹었네 한 거지. 지금 문재인은 기내식 요거 하나만 빠져나가서 전체를 다 지우려고 합니다. 참 비겁한 사람이죠. 하기서 자기 잘못을 그대로 시인했던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장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안희정 같은 사람들이 좀 살아나고 문재인 같은 자들이 파묻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은 해외 순방 때 전용기는 일반 항공기 기내식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일반 여객기는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지만은 전용기는 어쩌다 뜨는 거니까 새로운 기내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또 출발지가 서울공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내식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는 인천공항이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이 새롭게 만든 기내식을 갖고 가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굳이 6천만 원이 나온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구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 치사한 설명입니다. 아내의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습니까?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요 라고 설명했는데 이거는요 그래요. 보통의 가정주부라면 이게 맞을 겁니다. 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숙 씨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나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건을 말고도 이집트에 갔을 때 남편인 대통령은 일정만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숙 씨는 따로 이집트가 제공한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를 관람했죠. 구경했죠. 그리고 캄보디아 갔을 때는 또 굳이 타고 갔던 우리 대형 1호기는 내릴 수 없어요. 공항이 작아서. 그래서 2호기를 불러가지고 그걸 타고 앙코르와트로 구경하고 왔잖아요. 굉장히 김정숙 씨는요. 좀 나대는 사람입니다. 가장 제가 지금 김정숙 씨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보는 거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반일주의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일본의 국사관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언론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의 국사관 대학은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세운 일본의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에 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알려졌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최근까지는 너무 대학이 많아가지고 중국이나 제3국의 유학생을 많이 유치했잖아요. 지방대학들이. 그걸로 이제 학생 수를 채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먼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동안 한국에 와서 한국 유학생한테 일본 대학을 이렇게 광고하는 박람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의 국사관 대학 교수가 날라와서 이 설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입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문다혜였죠. 그리고 이제 문다혜 씨가 국사관 대학 들어갔고 그때는 뭐 문재인 씨야 야권 정치인이니까 그렇고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일본 정보 당국에서는 문다혜가 나온 걸 딱 캐치를 했고 그건 뭐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합격부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일본은 정보 당국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그때 대한민국에 와서 일본 국사관 대학을 홍보했던 교수가 문다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 기자한테 얘기했고, 일본인 기자죠. 그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찾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문다혜가 일본 대학을 갔느냐? 이 김정숙 씨가요, 남편은 반일반일했지만 사실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라고 하면 좀 미안하네. 친일주의자입니다. 부산에 일본 영사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일본 다도해하고 하는 이렇게 외국 영사관에서 교육하잖아요. 그거 열심히 참가하고 호호호호하하하 웃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반일 내세우니까 제가 역겹다 그런 것던 거죠. 김정숙 씨는 더 나서고 남편보다 더 나섰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외교를 하거나 외국인을 만나는 게 여성한테는 부담스럽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남편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 여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은 정말 치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는 게 참 부끄럽네요.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히 있는데 이제 와서 아내에게 초호화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 하고 모욕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문재인이가 우리한테 물을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한테 묻는 거야. 이렇게 적반하장입니다. 이게 좌파들의 방법이에요. 지금 김정수 씨가 나와서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은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되는 거는 막 몰아붙이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자기들한테 닥친 거는 이렇게 따지는 당신들이 부끄럽지 않냐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좀 대통령답게 좀 가만히 있든지. 그 대통령답게 마누라를 보내지 말든지 굳이 보내면은 민항기 타서 보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경우를 모르는 짓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물론 지금 이 싸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힘당이 움직이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영부인에 대한 얘기는 잘 서로 안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들이 이 남녀 문제니 뭐 이런 거 지저분한 걸 자꾸 꺼내서 보수를 욕보이다 보니까 그게 먹히잖아요. 또 국민들이 솔깃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 나서 서로 다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 자기들은 또 지금 감춥니다. 지금 오늘의 화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남편이 숨진 사건이에요. 왜 숨졌을까? 그 남편은 일산에 있는 그 킨텍스인가요? 거기서 큰 푸드코트를 했다는데 아들과 함께. 왜 아들과 함께 했지? 유은혜 씨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고 딸은 시집을 가서 사위는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그 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남편이 하다가 숨졌습니다.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핸드폰에 남겨놓고. 왜 이렇지? 많은 사연이 있겠죠. 추미애 씨도 남편하고 뭐 어땠다는 얘기가 수없이 있었는데 비슷할 겁니다. 결코 문재인, 김정숙 씨 관계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뭐 하는 거를 이렇게 추미애 씨의 남편은 추미애 씨를 능가하지는 않았고 유은혜 씨의 남편도 유은혜 씨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김정숙 씨는 반대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많은 걸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공인인 문재인 씨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안희정 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안희정 씨의 부인이 그 성 문제가 있었던 그 김모 씨가 문제 제기했을 때 그 김모 씨는 내 남편과 미투를 한 게 아니라 불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불륜의 증거로서 두 부부가 자고 있을 때 그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걸 올렸었잖아요. 그걸 판사가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김 씨한테 2차 가해가 된다. 이거는 안희정 씨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안희정 씨가 남편 부인이 하는 걸 막지 않았다. 방조했다라고 하면서 8천 몇백만 원의 배상을 때렸습니다. 이거대로 한다면은 문재인 씨가 알만한 자리에 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도록 방조한 거는 한 100억쯤 배상하도록 국민한테 판결이 나와야 돼요. 참 이렇게 치졸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예예 거리고 다녔던 거죠.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감사합니다.